시원한 바다를 보며 회 한 접시 다리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요즘 같은 날씨. 특히 소주와 함께하는 시원한 회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희망을 주는 몇 안 되는 존재입니다. 그런데 그냥 먹는 것보다 회로 먹었을 때 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몇몇 귀한 생선들이 있는데요. 회라는 음식 자체가 신선도를 중요시하다 보니 아무래도 보통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지갑 털리는 가격을 보여줍니다. 이들은 등푸른 생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등어나 갈치, 꽁치. 등푸른 생선 대부분은 불해가 아예 없거나 퇴화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헤엄치며 호흡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데 이 특성 때문에 환경 변화에 극도로 예민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목숨이 초 단위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. 특히 고등어는 살아있을 때도 이미 썩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패가 빠른 동물인데요. 이는 악성 종양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세포 자살 현상이 그 원인으로 주로 등푸른 생선들과 같이 특정 유전자를 가진 동물에게서만 발현합니다. 고등어라는 생선 자체가 워낙 대중적이고 서민 음식이다 보니 저렴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큰 놈 기준 한 마리 6,000원에서 두 마리 12,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회로 먹을 경우 최소 5배 이상이 훌쩍 뜁니다. 고등어회가 비싼 건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살아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먹어야 하기 때문인데요. 사실상 집 근처가 바다가 아닌 이상 살아있는 고등어를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겨우겨우 살려서 내륙으로 이동했다 해도 길어야 이틀 안에 죽어버려 더더욱 회로 즐기기가 어렵습니다. 특히 바다에서 갓 잡은 고등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내륙까지 운반하는 것 또한 인건비와 기름값 등 모든 것이 추가 비용이 되어 가격은 더욱 비싸지는데 만약 수조에 살아있는 고등어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곧 임종을 앞둔 녀석이자 아주 신선한 녀석이니 곧바로 입에 눈물을 흘리며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같은 등푸른 생선임에도 냉동 상태로 들여와 회로 즐기는 생선이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참치입니다. 식재료를 냉동하는 방법 중엔 일반 냉동과 급속 냉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냉동의 경우 원료의 최대 빈결까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급속 냉동의 경우 단 30분이면 꽝꽝 얼어붙게 됩니다. 일반적인 냉동은 아무래도 냉동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육즙이 그만큼 손상되고 그 과정에서 산패가 진행되지만 급속 냉동은 이 단점을 최소한으로 막아주고 신선한 상태를 나름 유지할 수 있는데요. 참치 또한 커다란 덩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본질이 등푸른 생선이자 커다란 고등어다 보니 물 밖으로 나오거나 헤엄을 멈추면 곧바로 죽어버리기에 급속 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고기를 회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. 고등어도 참치처럼 급속 냉동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데 일단 고등어는 흔히 고래어충이라 불리는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에 취약하여 참치처럼 냉동 이후 회로 즐겨 먹는 것이 어렵습니다. 이 기생충은 냉동으로 어느 정도 죽일 수 있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고 살 안속 깊숙이 박혀있는 경우도 많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. 반면 참치는 고등어와는 다르게 깊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합니다. 산패 속도 또한 고등어는 혈압력이 많아 잡은 뒤 빠르게 제거하지 않으면 비린내나 악취가 심해지고 지방 또한 참치에 비해 많은 편이라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빛의 속도로 산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나 제주도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만 싱싱하고 살아있는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으며 이거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비싸다 보니 보통은 식초에 절여 심에 사발하는 초절임으로 즐겨 먹는 편입니다.